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 기조 강연 순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시민성을 위한 성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인데요. 마이클 데수아니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서치 센터 교수님의 기조 강연입니다. 마이클 데수아니 교수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마이클 데수아니 교수님은 가정과 학교 또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미디어와 리터러시 학습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 QUT의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창의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디지털 포용 그리고 참여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시고요. 호주 연구센터 ARC의 디지털 시대 어린이 중점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기조 강연이 있은 후에는 교수님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강연을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수아니 교수님의 기조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이제는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캠퍼스가 된 호주 원주민의 땅에서 생활하시던 투르발족과 유가라족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 원로들에게 존경을 보내며 설화와 풍습, 창의적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부터 그 땅은 항상 가르침과 연구, 학습의 땅입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은 원주민들과 토레스 해협제도의 주민들이 우리 대학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표완수 이사장님께 저를 초대해 주셔서 2021년 한국 저널리즘 주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명망 높은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이자 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 소장님이신 정현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호주의 다른 학자들과의 공동작업에서 나온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타냐 루틀립 부교수님, 캔버라 대학의 박소라 교수님께서 함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국립 미디어 리터러시 협회와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연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모두 다 느끼시다시피 우리는 전례 없는 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장점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들이 전 세계 어디에 가 있더라도 우리는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 엔진만 사용하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미디어 참여 관점에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그러한 문제점을 목도해 오기도 했으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정보 혹은 허위 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허위 정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산불 계절이 있었는데 이때 오보를 많이 겪었습니다. 잘못되거나 가끔 위험하기까지 한 정보가 공동체를 휩쓸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공유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모론, 대안적인 치료법 등에 관한 위험한 정보, 백신 반대 정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관련된 걱정거리는 디지털 플랫폼과 나아가 문화 전체에 걸쳐서 알고리즘이 가지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은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인종 편향 등 여러 편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분류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걱정되는 사항은 미디어 표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미디어가 모든 종류의 개개인을 묘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미디어에는 뉴스, 영화, TV 방송, SNS 등이 있습니다. 표상의 문제에는 편향, 허위 정보, 부당한 문제성 표상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 디지털 미디어와 SNS에서 더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는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강화하여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디어를 사용할 때나 제작할 때에도 미디어를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해되는 주요한 측면을 호주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교육과 공동체 상황에서 그리고 성인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3,500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응답자들이 직접 보고한 신뢰 수준에 따른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완수 능력이 포함됩니다. 발표의 마지막에는 한국의 성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개괄적인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및 시민정신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배경으로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호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증진시켜 왔습니다. 사실 호주는 학교 교과 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노력을 선도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호주 연방 정부들은 고3 과정에서 미디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1960년대부터 호주 미디어 교사 Australian Teachers of Media에서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호주의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호주 교과 과정에 미디어 아트가 편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미디어 아트는 몇 안 되는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5세 정도인 기초학년에서부터 15세 정도인 10학년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디어 제작을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소비하는 미디어도 또한 비평적으로 분석하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노력이 이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와는 달리 호주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국가적 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호주에서는 2017년경부터 새로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특히 잘못된 정보에 관한 문제와 디지털 미디어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인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ACCC 디지털 플랫폼 부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청문회에서 강력한 권고를 호주 정부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공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학교 교과과정 방식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청문회의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또 호주 사회 전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호주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 AMLA가 창설되었습니다. 스크린상에서 AMLA의 회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호주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비평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AMLA의 첫 번째 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합의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본 틀은 10개의 역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사용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미디어가 이런 사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기관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디어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형태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디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목표와 목적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이 10개 모든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이루게 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역량을 키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다양한 주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미디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표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 오디언스가 있고 또 미디어 인스티튜션이 있으며 미디어 언어 그리고 미디어 관계 등이 포함이 됩니다. 2020년에 AMLA는 호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대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역량을 측정하는 등 호주 성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연구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MLA는 호주 성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호주 성인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 조사를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섹션에서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미디어 리터러시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3,500명 이상의 호주 성인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호주 원주민과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호주 시민의 부스터 샘플을 포함하였습니다. 부스터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아랍어로 설문지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호주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문 샘플은 호주 인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구 쿼터를 사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호주 통계청이 다음과 같은 요소로 설정한 것입니다. 연령, 성별, 지역,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본 설문 결과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매일매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 호주인들이 일상적인 미디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2가지 혹은 3가지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가 호주인들이 매일매일 가장 많이 참여하는 미디어 유형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TV, 디지털 뉴스 웹사이트 혹은 어플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성인 5명 중 4명 이상, 즉 거의 80% 이상이 매일 SNS를 사용했고 모든 호주 성인의 거의 절반이 지난주에 3개 이상의 SNS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성인들이 호주에서는 자신들의 미디어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르면 12개 미디어 역량 관련 질문 중에서 10개의 질문에서 절반 이하가 자신들의 미디어 역량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들 역량들은 응답자의 연령, 교육 수준, 가계소득 수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본인들이 미디어 사용 능력이 검색 등 정보 활동에서는 높다고 말하였으나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편집 등 크리에이티브 활동에서는 자신감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호주인들은 또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데 낮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혹은 SNS에서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성인들 중 지방에 산다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연령대가 높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호주 원주민이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이 모든 경우에는 신기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그들의 미디어 역량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호주 전역에 필요하며 이들 우선순위 집단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저희가 제시한 14가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호주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저희가 나열한 14개 미디어 활동 중 9개가 매우 중요하다거나 극도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14가지 활동 중 특히 온라인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중요하다고 꼽은 것은 친구 및 가족과의 연락 유지, 내가 소비하는 매체에 대해 비평적인 사고를 가지는 법, 잘못된 정보의 흐름을 인식, 예방하는 것을 아는 점 등이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라고 답변한 호주인은 39%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74%는 SNS상의 잘못된 정보가 호주 내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68%가 개인 데이터 수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호주 인구의 4분의 1만이 SNS 플랫폼 약관을 이해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적은 수, 즉 10명 중 4명은 인종 무감각한 TV 콘텐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이들은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다문화, 다언어 인구로 대부분 인종차별을 겪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한 자들은 인종 무감각한 TV 콘텐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도 해당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이들에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맥락 속에서 사람들은 미디어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 미디어 사용자, 그리고 학교 등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언급이 될 때는 주로 정보 기반 미디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의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불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성인 응답자들은 또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인 56%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세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답했고 48%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뉴스나 다큐멘터리 미디어만큼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호주 성인들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가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를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은 뉴스와 정보 매체에만 초점을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제한적일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응답자 거의 절반 정도가 저희가 나열한 8가지 지원 자원으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자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 중 단 하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평생 받은 지원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형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가족을 먼저 꼽았고 그 뒤를 온라인 자원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8가지 자원 중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평생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바로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이었습니다. 호주인 5명 중 4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높은 수치이고 사람들이 정규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교들은 현재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성인 14%만이 초등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22%는 중등학교에서 25%는 제3차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국가 전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호주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의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AMLA는 6개 호주 도시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동반한 전국적인 상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71개 핵심 기관의 소속인 84명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협의의 요점은 호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미리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번, 디지털 플랫폼상의 잘못된 정보, 미디어 및 통신 기술의 급격한 변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불신 증가 등 다양한 난제들로 인해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호주의 긴급한 우선 과제라는 데 조직 간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주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디어 문맹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데 지금 현재 AMLA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2번,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위험이 가장 큰 우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 위험이 가장 큰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 장애인, 도서 벽지 주민, 고령자, 호주 원주민, 그리고 다문화 다언어 인구입니다. 3번, 미디어 리터러시는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은퇴 후 교육 등 생애 단계 전반에 걸쳐 지원받는 평생 과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문해 능력이 낮을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4번,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익숙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챔피언 육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번, 미디어 리터러시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려면 정부 규제와 SNS 및 기타 미디어 기업의 책임 있는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자체 규제도 포함이 됩니다. 정부는 SNS 활동 규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하고 미디어 기업과 기술 기업들은 제품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6번, 호주 내 다양한 기관과 커뮤니티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그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미디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일관성을 이루려면 통일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있는 이들이 공통의 틀과 이해를 사용해야만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8번 마지막으로 호주 내 유관 기관들은 리소스, 툴킷, 그리고 네트워크 기회 등의 개발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미디어 리터러시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몇 가지 탑 레벨 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제 의견 중 일부가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여러분께서 이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번 아이디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광범위한 정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국제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는데 이는 주로 디지털 플랫폼의 잘못된 정보 증가에 기인합니다. 일부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면 주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방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팩트체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장점이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비평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평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얻어지거나 숙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최종 목표가 있다. 즉, 우리가 숙달할 수 있는 일련의 지식과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끊임없이 도래하고 있고 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뒤처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단기적인 노력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미디어로 포화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는 항상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맥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증거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또 대중의 미디어 소비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SNS의 경우 특히 그러합니다. 대중 매체는 극단적인 사례를 근거로 추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능력에 대한 양질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번 아이디어입니다. 청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 기반 형성의 개념을 확장하자면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아이디어입니다. 방송국, 도서관, 학교, 박물관 및 대학에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단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아이디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를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규제와 정책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협업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미디어 환경은 정부, 민간, 시민의 파트너십이 이뤄진 환경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가 정부, 미디어 기업, 기술 기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면 받겠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여지는 트위터 주소를 통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트위터 주소를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가시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또 공과대학에 몸담고 계신 교수님답게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풀어주시고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더 감사히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알고리즘이 혐오나 차별, 편향을 내포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교육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평적인 측면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비평적으로 알고리즘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작업이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비평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에서 그만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 회사들이 사실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다지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보더라도 기술 회사들에 대한 법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들로 하여금 알고리즘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전 세계적인 개인들에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 및 또 현재 개정 작업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초연구에서도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 성인 및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 여기에 대한 호주 미디어 교육자와 연구자들의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AI는 보통 기술 커리큘럼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AI를 개념 차원에서 배웁니다. 이제 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AI에 대한 비평적 사고를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AI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관련된 질문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과 AI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고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I와 알고리즘을 비평적으로 사고하고 또 우리가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제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관련된 이제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연구 결과가 학교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호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도 역시 호주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하는 교사 등 교육자에 대한 연수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 내용들도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긴박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호주에서는 각각의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커리큘럼이 있고 다음으로 지침서가 있습니다. 각국 기관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저희 동료들, 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교사들이 기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호주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호주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디어 과목이 마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미디어 과목이 생긴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그 내용도 아시면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디어 과목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부터 미디어 과목이 존재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필름, 영상과 TV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동들이 이에 대한, 즉 영화와 TV에 대한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술이 아시다시피 많이 발전을 했고 미디어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기술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호주의 교과 과목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에 맞게끔 지금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호주에 있는데 미디어 아츠라는 지금 과목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아츠라는 교과 과목을 통해서 특히 초등 부문에서 선생님들은 이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교과 과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호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다른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한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또 역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정보만을 읽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렇게 나쁘게 이용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By some groups, 일정 집단에 의해서 포획이 되고 납치가 되었다. 그들의 목적에 이용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그런 예가 되겠죠. 미디어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권력이 장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 그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오용 현황이 사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개방적인 민주주의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이야기들은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인권의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작용이나 역작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미스유즈, 그러니까 잘못 이용되는 오용에 대한 각성까지를 해볼 수 있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첫 순서로 마이클 데주아니 교수님의 기조 강연 들었는데요. 호주도 아마 지금 아침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에게도 좋은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게 기분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